행복은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지만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운 찾기는 멈추고 지금 당장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충실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해지게 해주는 방법 2가지입니다. 1. 눈을 감는다. 우리가 하루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가진 5개의 감각기관들 중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0%라고 합니다. 이는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다시 말해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우리의 뇌는 조금도 쉬지 않고 정보 처리 연산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앞에 사과가 있고 그걸 보고 있다고 했을 때 내 현재 의식은 사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뇌는 사과를 비롯한 주위 모든 것들, 즉 망막에 맺힌 모든 상들을 뇌에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현재 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고작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뇌에 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kg 무게의 바위 덩어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들면 그 무게가 20kg으로 준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와닿으시나요? 바쁜 일상 가운데 언제 눈을 감을 시간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물 한 모금, 맥심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은 있으실 텐데요. 그때만이라도 눈을 잠시 감고 물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깐의 시간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바로 리셋 효과입니다. 눈이 많은 양의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시각 정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물체의 유무를 구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가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의 뒷모습을 복도에서 보게 되었다고 합시다.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온 그 시각 정보는 뇌를 자극하여 짜증, 불안, 두피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어서 생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어떠한 감각 정보가 입력되든 감정과 함께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을 본다면 기분 좋은 감정이 자연스레 들 것이고 바퀴벌레를 본다면 반대의 감정이 들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건 그와 동시에 감정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우리는 평일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는 꽃보다 바퀴벌레에 가까운 상황이나 일들 또는 그런 인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부정적 상황을 뇌에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으셔야 합니다. 잠시라도 조용한 곳을 찾아서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1분, 아니 30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세요.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반복해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 처한 상황과 감정에 따라 충분한 눈을 감는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적어도 분명 내가 리셋이 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나 농구, 복싱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숨이 찰 정도로 강도 있는 움직임을 한 후 잠깐 쉬는 1분이 다음 움직임을 함에 있어 매우 큰 쉼이 됩니다. 그 1분 동안 생각보다 체력 회복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상일수록 눈을 잠시 감고 이 일상의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체력 회복을 순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상태로 다음 일들을 마주하고 처리한다면 그 결과는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 감사하리 500개 말하기.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만 하면 말입니다. 행복은 하나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상대성에 기초합니다. 행복감과 불행감은 비교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조금만 옮기고 바꾸게 되면 누구나 당장 쉽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는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기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높아서 부동산 대출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자가를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기간이 늘어나서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에서는 10위이고 1인당 개인 소득으로는 18위인 고소득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하층민으로 살고 있더라도 세계 기준 상위 30%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못 살더라도 원룸에는 삽니다.
원룸보다 못하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은 있는 곳에 삽니다. 물을 틀면 수도에서 물이 나오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수십 개가 있어서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지천으로 깔려있는 마트도 수십 개입니다. 게다가 치안 수준은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밤 6시 넘어서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사러 가더라도 딱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A씨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처지가 그리 나쁘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행복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좁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데 산이 70%입니다. 그래서 서로 붙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서로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SNS가 발달함에 따라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내 자신이 작아 보이게 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진위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도 매우 크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의 파라다이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것들은 현실에 없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시적인 것들의 불합리함들을 보며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할 것 500개를 찾아 말하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1. 눈이 건강해서 눈으로 색깔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걸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색이 보이시나요? 생민인 분들은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귀로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도로에서 위험한 차들도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3. 냄새를 맡을 수 있다. 4. 냉장고에 물이 있다. 5.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 6.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다. 등등. 정신승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기준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벤츠를 탄다고 해서 내가 타는 국산차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벤츠를 타든 포르쉐를 타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가진 경처도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출발점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나의 잠재의식을 감사함으로 공격하세요.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불만이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시작하면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덤으로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정갈해집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라는 것이 클리셰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검증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소한 것에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갖고 놓은 주변 것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스스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적 비교를 하며 가치절하해 놓은 것들을 다시 꺼내보시고 스스로를 꼭 토닥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